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7월 3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7월 30일 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904명이 증가한 10만 6,336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83명이 증가한 5,058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2,154명 증가한 64,292명입니다. 환율 소식입니다. 베제아은행 어제 오후 15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685루피아, 팔 때 14,71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8.2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마늘의 가격은 전주와 동일했으며 닭고기의 금액이 약 6% 상승하였습니다. 소고기, 짜배, 식용유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고 계란, 방학메라, 설탕의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아니스 주 지사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 PSBB 전환기간을 14일간 다시 연장한다고 자카르타 주 정부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니스 주 지사는 현재 자카르타 확진율이 6.5%이며 자카르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PSBB 전환기를 연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지난 6월 4일부터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장과 회사들의 재가동을 허용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카르타의 신규 확진자는 584명이 나왔는데 이는 3월 초 인도네시아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카르타 PSBB 전환기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영공항 운영사 앙카사푸라2에 8,810억 루피아 상당의 지원책을 실시했습니다. 공항 처리 능력 및 자본 구조 강화가 목적으로 이번 지원책은 국가 예산이 아닌 공항시설 등 국유 자산 양도 형태로 실시됐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교통부가 보유한 국유 자산을 양도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부가 양도하는 자산은 북부 수마트라 메단 쿠알라나무 국제공항의 활주로, 서부 깔리만탄 폰티아낙 수파디오 국제공항의 활주로 등입니다. 의회는 이달 코로나19 관련 국가경제부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기업 16개사에 총 151조 1천억 루피아를 지원하는 안건에 승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전력 빼이넬의 도산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살 바스리 경제학자는 빼이넬의 작년 말까지 부채가 500조 루피아였다라고 말하며 올해 1분기는 38조 8,700억 루피아를 적자로 기록했다라고 설명, 부채가 계속 더해진다면 2달 뒤 도산할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파이살 경제학자는 심지어 정부가 정기보조금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싱크탱크 경제개혁센터 요스프 경제학자는 재무 압박이 반드시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섬이 오는 9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와양 코스테르 발리주 지사는 관광객 입국 요건에 관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발리주 정부는 7월 31일부터 국내 타 지역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합니다. 발리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리에 방문하려는 국내 관광객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 목록을 규정하고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에 따라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요구사항 5가지는 첫째, 코로나19 음성 결과 증명서 제출, 둘째, 건강증명서 제출, 불가 시 발리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 실시, 셋째, 출발 전 웹사이트 러브발리 신청서의 양식을 작성, 넷째, 얼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로 손 씻기, 대인 간 거리 유지 등 건강 프로토콜 준수,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서 GPS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주 정부는 코로나19의 PSBB와 뉴노멀에서 위생규율 위반에 대한 벌금과 행정처벌 등을 규정한 새로운 주지사령 2020년 제65를 27일자로 공포 시행했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자의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벌칙을 개별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교육기관, 사무실, 공장, 호텔, 상업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안전한 대인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구두주의, 서명 경고에 이어 최고 1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도록 정했습니다. 사업자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50만 루피아의 벌금과 사업의 일시정지, 사업 인가의 동결과 박탈 등을 담았습니다. 23, 24, 27일에 3일간 같은 단속을 실시하여 총 136명에게서 총 683만 루피아의 벌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농장이나 시장을 돌아다니며 제물로 도축할 소, 양, 염소를 직접 구매했지만 올해는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해 집으로 배달받는 언택트 거래가 활발합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83개 시군의 201개 재래시장 상인 1,1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사업이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이드 알 아드아, 희생제가 다가오자 살아있는 가축까지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드 알 아드아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려 하자 하나님이 이를 멈추게 하고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했다는 코란 내용에서 유래합니다. 희생제 기간 이슬람 신자들은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도축하고 고기를 이웃이나 소외친과 나눕니다.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의 마이루 농장은 2018년부터 살아있는 소, 양, 염소를 온라인 쇼핑으로 출시했습니다. 농장 주인 아즈미 압둘 가파르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급증했다며 이드 알 아드아를 앞두고 15,000마리의 제물용 가축을 SNS와 온라인 쇼핑, 전화 주문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31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